네, 박스권 흐름 속에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원픽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종목 설명해 주시는 엠비엔골드 최현동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종목과 이슈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첫날 매수했던 미트온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큰 흐름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고 서클 대표까지 왔다 가면서 사실 지금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같이 하는 그림은 이건 거의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다. 그래서 이 어떤 그림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지금은 큰 흐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개 대장주만 보유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미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카지노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매수 관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트온 단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네. 뭔가 상에 다시 한번 9월 이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그렇죠.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지금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원전 이쪽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는 네. 약간 소외가 되는 모습인데 AI 시대로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필수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안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약간은 좀 중기적인 성격에서 좀 차분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ESS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 함께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8월 말에 매수했던 한중 NCS도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한중 NCS의 회장님이 아들 사장분께 주식을 증여하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업에 있어서 증여가 완료되었다라는 건 혹시 호재로도 인식이 가능한 내용일까요? 이게 개별적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코리아 스카운트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도 어떤 기업은 증여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미리 내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나온 실적을 감추고 쪼개서 주가가 빠지면 거기서 증여를 해야 상속세가 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상속세가 높은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속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주가 급등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미리 한 겁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사실 지금도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이 부산에서 이 기후 국제 박람회가 마쳤는데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에너지는 ESS로 가야 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한중 NCS 같은 경우는 ESS 매출 비중이 70% 나오고 있고요. 매년 ESS 매출이 50%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다시피 이 배터리 쪽은 ESS로 가고 있고 결국 에너지는 ESS로 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매출 비중이 매년 50% 높아지고 있다. 한중 NCS를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뭐 지분 넘기는 것도 좀 빨리 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저는 지금도 역시 매수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수익 중이지만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의 매수 관점까지 함께 제시해 주신 점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또 어떤 섹터와 종목과 이슈를 미리 알아봐야 하는지 오늘의 내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마스가 조선 위주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만우가 원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간밤사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 테네시주에 8개 SMR 건설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네, 일단 그거 조금 적어놨는데 사실 큰 흐름부터 먼저 보자면 마스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해서 이 스가 이제 10빌딩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누가 스자를 루자로 바꾼 거죠. 이제 이 10빌딩을 뉴클리어 파워로 원전으로 바꾼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해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그 조선업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건데 원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해군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 또는 미국의 원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시공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공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 이어서 만우가라는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세 협상에서 조선이 조선협력의 어떤 프레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일단은 이 원전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그 미국의 어떤 조선업 부활을 본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원전을 봤을 때 미국이
2050년까지 지금의 원전을 2배로 키우기로 한 건데, 근데 2050년까지 하면은 꽤 먼 이야기잖아요. 네. 2050년 내는 제가 몇 살일까 참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30년, 바로 5년 뒤에 10기의 원전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원전 1기를 대략적으로 10조 정도 본다면 100조 원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은 알다시피 1979년에 그 보건원전이 폭파하면서 네. 원전 승인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원전 뭐 시공하고 건설하는 기업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원전에 대한 어떤 건설 능력이라든가 시공 능력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만 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10개 원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바로 한국의 건설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10기 원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미국 걸 지으면서 지금 미국이 이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있는 원전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10기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글로벌 시장을 같이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의 마스가보다도 이 원전의 만우가가 훨씬 더 위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건설 영역이 부족하고 우리는 실적과 자립률이 우수하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은 해외 원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6기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79년부터 한 기도 없는 거고, 우리의 지금 이제 설계, 제작, 시공, 운영 자립률이 약 9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국가, 우리 국가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채권 원전 수주했습니다만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합작했을 때 더 큰 힘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1월달에 협약을 했고, 그 협약이 지금 뭐 불공정 협약이다, 뭐 불리한 협약이다 말이 많습니다만은 결국 이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과 합작 회사 설립해서 유럽이나 세계로 진출했을 때 굉장히 큰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스카보다도 만우가가 더 위대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뉴스케일 파워를 보게 되면은 이 SMR 기업에서 이제 최초의 기업이고 미국 내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장 큰 SMR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인데 네. 이 뉴스케일 파워가 80기를 수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테네시 주에서 이 엔트라원 에너지의 발전소와 함께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그 SMR 80기 수주한 건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6기가와트 규모로 수주한 건데요. 이걸 SMR로 환산했을 때 약 77메가와트시의 SMR기를 80기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전 용기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건데 뉴스케일 파워 수주는 곧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 좀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러한 큰 그림에서 아주 큰 첫 발이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원전 합니다만은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원전은 SMR 소형 모듈 그쵸. 원전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수주까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테네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그 XAI 그다음에 이 구글 같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테네시주가 미리 계약을 한 거라서 이런 것들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겠죠. 근데 이 정도 갖고도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미국의 이 원전하고 미국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쪽 시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뭐 태용 그다음에 뭐 BH차 이런 기업들 다 말씀을 드려서 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몇 개 기업이 안 남아 있는데 또 그중에 또 핵심이 될 만한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이 건설될 수 있다라는 가설만 세웠다면 이젠 정말로 XAI와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테네시의 수주를 받은 만큼 앞으로 추가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지역마다 더 많은 기대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함께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개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역시 저희가 3개월 전이죠. 5월 달에 매수해서 그 당시에 한 150% 이상의 수익을 냈던 네. 경험이 있는 종목인데요. 3개월 만에 지금 현 시점 다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이제 좀 그 시가총액이 제가 말씀드렸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참 작다 보니까는 테마주 아니하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물론 테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제어 계측 전문 기업으로서
지금 이 제어 계측 설비를 국산에 성공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기를 만들어서 직접 공급합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 계측 장비를 국산화시켜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 중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세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자체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도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표현을 작지만,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작지만은 강한 원전 기업이다라고 한 거고, 지금 SMR 쪽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한국도 탈원전 대신에 SMR로 간다라는 건데, 이게 현 정부가 원래는 탈원전을 좀 주장했던 그런 이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던 거고, 지난 정부에 세웠던 이 전기분에서 우리가 원전 2기하고 SMR 1기를 추가하는 거를 계획 세웠던 건데, 그거를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했던 건데요. 네. 이제 지난번 정기분 확정된 걸 보게 되면은 이 원전 2기와 S3 1기를 그대로 하는 이 정기분 계획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해외 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2기와 SMR 1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짓는 계획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수 같은 경우는 원전 이외에도 이 공공주도용 해상풍력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인데, 해상풍력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이 공공주도용 해상풍력으로 선정이 되면은 약 20년 동안 고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오게 됩니다. 워낙에 신재생 쪽은 이 에너지 가격이 좀 들쭉날쭉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고정된 가격이 앞으로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빼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생산하는 족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20년 동안 고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전남 신안군에서 약 80메가와트의 터빈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해상 풍력부터 원전, 그 다음에 이 SMR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우리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시점의 가격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큰 폭으로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태웅, BHI만 쭉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제 어떤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다 바닥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일단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는 한번 큰 시기가 났던 거고,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말씀드려서 150%까지 수익이 났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은 이 바닥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테마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실제 핵심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수주라든가 이런 수주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개별주 중에서는 또 가장 먼저 올라서면서 아마 시장을 좀 주도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술 원전 sek터 내에서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에 오후 4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4시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와 함께 바이오 기업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마 9월 달에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저는 바이오는 꽤 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관세 우려감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건데, 우리 상반기에 주됐던 지금 조방원, 지주금융, 조선, 방산, 원전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짚고 있어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더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부터 9월 시장 오를 수밖에 없는 섹터 오늘 오후 4시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돈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